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쇄 법칙 얘기했었는데 마무리를 다 못해서요. 남아있는 예제 풀고 2.6절로 넘어갈 건데, 자, 연쇄 법칙이 뭐였냐면 쉽게 얘기해서 합성 함수의 미분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라이프니츠 기호로 나타냈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체인을 연결한 것 같은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체인룰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럼 예제 4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 of 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2t 더하기 1분의 t-2의 9제곱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g 프라임 t를 구해라 라는 뜻이겠죠. 자, g 프라임 t를 한번 같이 구해봅시다. 자, g 프라임 t를 구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자, 어떤 전체가 있다. 그것에 몇 제곱이 있다.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해서 x의 아웃제곱과 같은 경우에 이것의 도함수는 뭐였냐면 9가 앞으로 내려오고 x의 9에서 하나 뺀 것. 이렇게 해서 우리 도함수 구했었죠. 요걸 그대로 적용하되 이렇게 덩어리가 큰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9가 일단 내려오고 t-2 나누기 2t 더하기 1 그대로 쓴 다음에 8제곱. 우리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대신에 뭘 추가해야 된다? 여기 덩어리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연쇄 법칙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만큼을 자, 도함수를 이제 프라임이라고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된다. 그러면 9 곱하기 2t 더하기 1분의 t-2의 전체 8제곱.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 우리 이제 도함수를 찾을 건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쵸? 어떤 값 나누기 어떤 값, 어떤 함수. 지금은 t에 대한 함수인데 어쨌든 위에 있는 식 나누기 아래에 있는 식의 미분. 이니까 목셈 미분이죠. 우리 나눗셈 미분 형태 배운 적 있었어요. 자, 미분 공식에서 유도를 같이 했었는데 우리 계산하면 어떻게 됐었죠? 이 경우에는 분모는 어떻게 해라? 제곱을 한다. 그 다음에 분자 있는 텀은 미분하고 분모를 한번 곱해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2에 곱하기 분모의 미분. 이렇게 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공식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나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까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2.3절의 미분 공식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공식 그대로 쓴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했을 때 자, 여기 노란색 부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2t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t-2의 프라임이라는 뜻은 지금 변수가 t니까요. t-2를 미분해보자.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상수니까 상관없이 0이고 t에 대한 도함수가 1이니까 남는 것은 2t 더하기 1. 그 다음에 뒤에 텀을 보시면 t-2에다가 2t 더하기 1의 도함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텀을 정리를 해주면 자, 여기만 한번 봅시다. 2t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자, 2t, 그 다음에 2t인데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겠네요. 1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그래서 5가 남네요. 아, 그러면 자, 요렇게 하나 곱해서 정리해 주니까 45 곱하기 t-2의 전체 8제곱 나누기 자, 분모만 한번 볼까요? 분모 2t 더하기 1의 제곱하고 2t 더하기 1의 8제곱 분모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됐죠? 8제곱에 2제곱이니까 2t 더하기 1의 10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4번 풀어봤고 예제 5번도 봅시다. 자, y가 2x 더하기 1의 전체 5제곱 곱하기 x 3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4제곱 이것에 대한 도함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y 프라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두 개의
텀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을 fx라고 해볼게요. 뒷부분을 g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y의 모양은 지금 fx 곱하기 g의 x이고 y 프라임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곱에 대해서 미분 공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앞의 함수의 도함수 곱하기 뒤의 함수 더하기 앞의 함수에다가 곱하기 뒤의 함수의 도함수. 자, 이러한 미분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을 먼저 찾아볼 텐데 f', 즉 f라고 하는 이 함수의 도함수를 찾으면 지금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지수에 있는 거는 앞으로 내려오고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내려주죠.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였죠?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도함수를 찾아서 곱하면 된다. 그럼 2x 더하기 1의 도함수는 2죠. 이렇게 반드시 곱해야 돼. 이게 뭐였냐면 연쇄 법칙이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gx를 그냥 곱하면 된대요. 여기에다가 gx를 곱하자. 자, 이게 여기까지의 계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fx를 하면 fx는 앞에 있는 함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뒤에 있는 이 텀의 도함수니까 4 앞으로 내려오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또 뭐를 하자? 이 안에 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도함수를 찾는다.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텀하고 여기 텀을 다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조금 정리해 볼까요? 여기 5하고 10, 2하고 곱하면 10, 2x 더하기 1의 4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상수는 보통 앞으로 빼는 게 보기가 좋죠. 그래서 4를 앞으로 빼고 2x 더하기 1의 5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3제곱.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리하면서 보니까 지금 공통 인수들이 눈에 보여요. 자, 2x 더하기 1의 몇 제곱, 2x 더하기 1의 몇 제곱 이런 항이 보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게 지금 차수는 다른데 어쨌든 묶어낼 수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자, 최소 차수를 묶어볼게요. 여기 4차, 여기 5차니까 4차로 묶읍시다. 그리고 숫자는 2로 묶어낼 수 있죠. 10하고 4의 공통 인수니까 2로 묶은 거고요. 남은 것만 써주면 5에다가 여기 2x 더하기 1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4제곱, 3제곱 최소는 3제곱이니까 이렇게 묶어볼게요. 됐나요? 자, 숫자가 헷갈리니까 이거 빼서 나중에 정리합시다. 어쨌든 자,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을 공통인수로 뽑아냈어요. 그리고 남은 것만 써볼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자, 여기 첫 번째 요 텀에서 우리가 4차, 3차 빼냈으니까 남는 건 요 뒷부분 하나만 더 써주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을 보시면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 5차니까 4차로 묶어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3차 모두 다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10하고 4의 공통인수는 2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5가 되고 여긴 2가 되겠죠. 이렇게도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2에다가 2x 더하기 1의 4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3제곱 하고선 여기를 다 전개를 하고 여기도 전개하면 여기 뒷텀이 어쨌든 3차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3차식하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볼까요? 5x 3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 전개했고 그다음에 뒤에 텀도 보시면 전개를 해 볼게요. 6x 3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여긴 더하기 3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그쵸?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12x 3제곱 아래에다 살짝 써 볼게요. 2배씩 해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과 연산을 해 주면 더해서 17x의 3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하면 마이너스 9x 더하기 6x 제곱 그다음에 5하고 2를 처리하면 3 요렇게 남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2 곱하기 이 텀 곱하기 요 텀 요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뭐 정리를 했긴 했지만 그렇게 깔끔하진 않죠. 왜냐면 식 전체가 쪼끔 길어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노트를 보세요. 뭐 어쨌든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 도함수 구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이유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노트에 보시면 y는 f of u, u는 g of x, x가 h of t일 때 자 dy dt가 이렇게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연쇄 법칙에서 지금 텀이 하나 늘어났죠. 즉, 체인을 한번 걸어 볼게요. 같은 것끼리. 자, 앞에서는 어쨌든 2개 항의 곱으로만 표현했는데 지금 3개 항의 곱으로 늘어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함수의 형태가 합성을 했을 때 3개 함수가 합성이 된 형태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 2개 함수의 합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3개 함수의 합성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 봅시다.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2.6절 음함수의 미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6.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다뤘었죠. 그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의 도함수를 다룰 건데 거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노트, 이 노트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6장에서 다시 한번 적용할 때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 2.5절 연쇄 법칙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가 올려준 프로블럼 셋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6절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챕터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다룰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음함수는 이제 쉽게 그러니까 접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 음함수의 형태일 때는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상으로는 2.6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함수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크게 함수를 양함수, 음함수 내지는 뭐 explicit function, implicit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함수는 예를 들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가 루트 x 세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했을 때 y가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즉, 이 형태 자체가 y는 fx다 라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y가 x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면 이거를 우리가 양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explicit한 폼이다 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y가 x 곱하기 sin x 뭐 이런 형태도 당연히 x랑 sin x 다 변수가 x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양함수라고 부르는데 음함수는 뭐냐? 음함수는
이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함수를 다시 보면은 이 함수는 y는 어떤 x에 대한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y가 세제곱이고 여기에 또 우변에 y가 곱해져 있고 하니까 y는 x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6xy를 좌변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6xy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좌변은 이제 x랑 y를 변수로 가지는 이변수 함수의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x랑 y가 변수인 함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0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음함수의 형태, 뭐 음함수 표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거를 예를 들어보면 자, 이런 형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5인 그리고 원점이 중심인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 역시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더 간단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음함수의 표현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요 양함수를 음함수로 바꿀 수 있나?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등호를 보존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취하면 y제곱이 되고 자, 여기 우변도 x세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좌변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러면 우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바꿨더니 결국에는 좌변이 x랑 y에 대한 함수의 형태가 돼서 얘는 정확히 x랑 y에 대한 이변수 함수의 형태가 0이다라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함수도 음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함수를 이런 형태로 양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y 세제곱이고 y가 있으니까 이거를 y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함수에서 음함수로 변환하는 거는 거의 쉬운 일인데 음함수에서 양함수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더러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음함수의 형태로 표현된 즉 이런 형태의 함수들을 미분을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미분하기 위해서 다시 양함수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미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서 바로 미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함수의 형태를 미분하는 거를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은 어떻게 하는가를 이번 챕터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제부터 풀면서 같이 볼게요. 자, A번 예제를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일 때 dy dx를 구해라. 근데 A번을 보니까 A번 형태가 좌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x, y에 대한 이변수 함수, 그러니까 라지 f의 x, y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음함수의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함수를 우리가 좀 쪼개서 양함수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요 A번의 문제를 자, 요 방정식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지만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5의 제곱, 즉 5인 원의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y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재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y제곱은 자, 다식을 넘기면 25에서 x제곱을 뺀 거.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y가 제곱의 형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의 값이 하나는 양의 값이고 하나는 음의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y의 값이 하나는 양수. 그러니까 한쪽은 요만큼. 그죠?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제 요만큼을 의미를 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루트 25 빼기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하반원 요만큼이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부호를 나눠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쓰고 나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결국에는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요 함수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25를 이쪽으로 넘겨서 라지 f는 0이다 라고 봐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음함수를 지금 이렇게 y로 다시 재표현을 해서 y는 x에 대한 함수다 라는 형태의 양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A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이렇게 양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일단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음함수의 형태를 잘 보면 결국에 y라는 녀석을 양함수로 표현했을 때 y는 x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함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y가 x의 함수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미분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에서 네, dy dx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A번 양변을 미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변은 상수 미분이니까 그냥 0이죠. 그리고 좌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미분이니까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죠. 자, 그리고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네요. 그러면 y제곱을 x로 미분해라. 그러면 y는 지금 봤듯이 x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를 먼저 이걸 전체를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먼저 미분을 해야 되니까 즉 y제곱은 예를 들어서 u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 u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연쇄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절에서 우리가 했던 체인룰,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하면 요것의 미분이 이 y에다가 y를 다시 한번 x로 미분한 것, 즉 dy dx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dy dx가 곱해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2.5절에서 했던 체인룰, 연쇄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법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양변을 2로 약분을 하고 남은 것만 이제 써볼까요? 그러면 dy 오버 dx 내가 구하고자 했던 미분값 dy dx는 여기 x 더하기 y 곱하기 이것이 0이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분값을 구했고 미분에서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를 도입을 하면 이것의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y분의 x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번에서 자, B번을 한번 볼까요?
B번에서는 지금 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 3,4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탄젠트 이퀘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그러면 3,4라는 점에서 그럼 3,4라는 점이 이 원 위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가 되니까 3,4는 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 그러면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A번에서 구한 요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요 미분 값을 이용을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B번 우선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3,4에서 그러면 3,4에서 기울기는 여기 대입을 하면 x가 3일 때 y가 4일 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라인의 방정식, 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3,4를 지나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y에서 4를 빼고 그게 기울기에다가 x 빼기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양변에 4를 곱해서 좀 정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y를 4를 이제 곱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걸 또 정리를 해주면 자, 여기 3x, 4y 그리고 상수 보면은 16하고 9니까 넘기면 25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했네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3,4 대략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3,4라고 해보자. 그럼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접선이라는 거는 요 한 점에서의 딱 만나는 요 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쭉 그려보면 여기 이제 만나는 점이 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요 점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은 3분의 25. 그래서 요 위치가 이제 3분의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x가 0일 때 y는 4y가 25가 되니까 y는 4분의 2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음함수의 미분을 예제를 통해서 봤어요. 즉, 양변을 미분을 하는데 y라는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인룰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지금 A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양함수의 표현으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한 방정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음함수의 미분이 아니라 양함수 미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뭘 구하려고 했냐면 여기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3,4에서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dy dx를 구했죠.
그러면 그냥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요 3,4가 요 상반 원에 있으니까, 그죠? 원에서 보면은 요 윗부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그 원의 방정식의 일부를, 즉 y를 뭐로 본다? 루트 25 빼기 x제곱. 그쵸? 여기 위에 있는 원은 y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서 3,4에서의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y는 루트 25 빼기 x제곱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이 y를 fx로 보면 돼요. 그래서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지금 제곱의 형태니까 이거를 25 빼기 x제곱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 얘를 이제 미분하면 앞에서 우리가 5절에서 본 것처럼 2분의 1 앞으로 내려오고 25 빼기 x제곱에 2분의 1에서 1 뺀 것 지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하자. 그러면 25 빼기 x제곱을 x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x. 그래서 약분하고 남는 것만 보면 마이너스 x에 25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하고자 했냐면 3,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dy dx를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f 미분 값을 보면, 자, x를 넣어주면 돼요. x가 언제? 3일 때. 그래서 3을 넣어주면 여기 3 넣으면 얼마 되죠? 16?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A번, B번을 통해서 dy dx를 구했을 때 똑같은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함수로 표현된 것을 음함수로 곧 이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 역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미분을 적용한 경우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처럼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다로 잘 표현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미분을 하든 앞에서 음함수 미분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분을 할 수는 없겠죠.